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 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정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공부 전문가 한재호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라는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나도 뭔가 방송으로 공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팬심으로 모셨는데요. 한번 작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예전에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제후의 서재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육아하고 강의하고 하느라 시간이 없어 방송은 업로드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공부법 관련해서 학생들 컨설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기업체, 교육청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 밖에 독서, 몰입, 명상, 기타 등등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굳이 딱 한 개만 골라요. 정말 제일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고르신다면 작가님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정말 많죠. 사실 주의력 중요하고 네. 암기력, 이해력, 기본적으로 독서력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지금 꼭 굳이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부를 하는 태도. 네. 네네. 예를 들면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수용적인 입장으로,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잘 스포인처럼 흡수하려는 태도와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예를 들면 선행을 많이 했다, 아이가 영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기가 쉽고, 왜냐하면 공부가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복합적인 내용들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결국 잘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적극적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 했던 아이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였고, 이제 비문화하기 어렵다. 이제 워낙 국어 영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비문화 공법을 알려줬어요. 사실 공법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한 2주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봤는데, 제가 시킨 대로 지문을 분석을 해서 따로 대학 노트에다가 가득 써가지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좀 감동을 해서 했어요 하는 아이는 있지만, 정말 비유하자면 황소처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감탄해서 이 아이한테, 너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1시간 더 걸렸는데 익숙해지니까 지문 하나당 30분이 안 걸린다. 그리고 이 아이 2주 만에 저 이제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학원 안 다니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 학생은 빠르게 흡수하니까 레벨을 딱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흡수한 아이들,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들 많이 다들 고민이시겠지만, 유튜브 오래 본다, 핸드폰 하루에 사용 시간이면 3시간, 그것도 몰래, 이제 이런 중학생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의 습관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유튜브 시간 줄일 필요 없고, 일단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지, 뭐 하고 노는지는 기록을 해와라. 근데 정말 2주 후에 꼼꼼히 기록을 해왔어요.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유튜브를 봤고, 유튜브 시청은 게임 방송 봤다.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써온 친구는 이 유튜브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 또 반대로 요즘 워낙 학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선행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거죠. 나 그 부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자세 자체가 좀 흐트러져 있고, 선생님 설명해도 이미 다 배운 거다.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지금은 진단평가가 잘 나온다, 몇 프로다 할지라도 길게 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는 거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받아 먹느냐 안 받아 먹느냐는 결국 그 아이의 태도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네. 예전에 명문대 학생이 공부는 아무래도 유전으로 하는 것 같다, 타고난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 중에도
아예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뭐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가님, 이거 사람이 타고나는 머리 공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거 없으면 공부 안 되는 건가요? 예, 아마 예전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한 명이 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음. 타고난 머리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선천적으로 약간 뭐랄까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선천적인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선천적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자극과 그 다음에 안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그때부터 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출발을 했을 때도 부모가 혹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극을 주고 실제로 감정과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뇌 가소성이라는 게 지금 명확히 밝혀졌잖아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아이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야,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바짝 석 달 6개월 노력을 한다고 성적이 뒤집혀지지 않아. 그 쟤는 노는 것 같은데 쟤는 공부를 계속 잘해. 이게 머리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영유아 시기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게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지금 나이가 들수록 단시간 내에 뒤집히기가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태어났을 때 어떤 마치 애플 칩 같은 거, 아이폰 뭐 6에 들어간 칩이다, 15 들어간 칩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결과로 지금의 상태가 요 정도의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가 있는 거고, 이게 단기간 내에 바뀌지 않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아예 태어날 때 정해졌으니까 얘는 없고 얘는 불가능해, 이런 문제는 저는 사실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쌓아온 것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데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바꿀 수 있는가가 바로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방법을 아이가 충분히 따라할 만한 태도와 마인드와 뭐 부모님의 서포트가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말씀 주시면은 제 생각은 선천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연히 후천적인데 문제는 후천적이라도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쌓아온 부분이 있으니 거기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혹은 우리 아이가 이미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이걸 어떻게 더 레벨업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내버려둬도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면서 뭐 제 생각은 다른 분도 있고 비슷한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와 같은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타고나는 것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년까지 만들어진 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아이한테 많이 전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건 진짜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속된 표현을 쓰자면 갈아 넣어서 정말 정성과 애정을 다해서 아이에게 인풋을 해주면 그만큼 아웃풋이 마치 콩나물 셈이시면 콩나물에다가 물 부으면 조금 자라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넣어야지 나오는구나 걸 사실 현실에서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 상황을 봤을 때 초등학생 때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것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초등학교 때 미리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컨설팅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조금 다른 게, 당연히 부모님들은 미리 뭘 해야 되냐가 이제 관심사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선행을 밟아둘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습관과 제대로 하는 연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대로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과정일지라도 개념을 정확히 숙지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진도에서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뭐 최상위 수학 이런 걸 할 때 막 선생님 설명 듣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라는 점에서 깊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는 얼마든지 깊어도 좋다. 예를 들면 독서, 당연히. 다음에 수학 같은 걸 공부할 때 내 힘으로 오래 고민하는 습관. 이런 거는 뭐 영어 같은 거, 영어로 원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건 사실 얼마든지 깊이 해줘도 좋은 부분이고, 미리라는 면에서 소위 말하는 진도죠. 진도를 어디까지 빨리 떼두느냐, 예습을 해두느냐.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아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조금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독서력이 있고 제대로 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따라잡고 나중에 충분히 다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네요. 초등학생 때 미리 제대로 하는 거를 배워라. 네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가서 그 어렵고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그때 공부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때서야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초등 때 내용이 쉽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제대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깊이 공부하는 것을 초등 때 꼭 미리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개념도 쉽고 암기량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대로 숙지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이게 중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숙지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날림으로 하면서 진도를 빨리 빼두면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한 습관이 없으니 제 진도를 못 따라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양이 많은데 제대로 공부하는 법도 모르니까 계속 허덕허덕 따라만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제대로 공부하는 거 꼭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명상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부 전문가면서도 저도 명상하거든요. 정말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명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명상을 조금씩 맛보기를 하게 하려고 시키고, 여건이 된다면 학부모 교육이나 교원 특강 갈 때도 이제 명상하는 법을 조금씩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명상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꽤 중요하다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뭐 카이스트에도 그때 그 비극적인 이제 선택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카이스트 명상 수업이 도입됐고, 서울대는 명상 수업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이에요. 200명 가까이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알고 있고, 뭐 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애플 이런 업체들은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저쪽에 영덕 쪽에 가면은 연수원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명상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올려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게 데이터로 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에서 직접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행복도가 올라가요. 이게 사실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안 좋은 자극 쪽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행복도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소위 말해 불량식품을 먹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명상을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넘게 명상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밤에 짧으면 뭐 한 30분, 길면은 사실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명확히 명상이 왜 좋은 건지 저는 정말 확실히 느끼고 있죠. 예,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행복하다, 그거 외에도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퍼포먼스가 난다. 그래서 항상 뭐 글 쓰거나 강의안 만들기 전에는 명상을 조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게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도움이 되는 게, 공부 시작하기 전에 60분 공부할 거 3분만 명상해 놓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57분 공부해라.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보기 전에 떨리잖아요. 그 떨리는 게 심각한 친구들은 사실 성적에도 되게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라앉히는데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혹시 가정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명상 찾아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실습,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세는 편안히 하시고요.
허리를 세우시고요. 손과 어깨 같은 데 편하게 놓으셔도 되고 쉰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그냥 나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쉰다. 회사 일,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정말 쉰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요. 핸드폰 알람을 조금만 3분, 5분 요 정도 맞춰 놓으시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수식관이라고 해서 숨을 세는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세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배가 부르구나, 나갈 때는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럼 이것을 3분 동안 하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지루해하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빠져버리죠. 네, 딴 생각이 팝업처럼 떠오르죠. 그러면 내가 못했다, 안 된다라고 이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명상은 잘 됐다, 안 됐다. 내가 3분 동안 집중 잘했어, 해냈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딴 생각이 떠오를 때 떠올랐다는 걸 인지하고 떠오른 상태에서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명상의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떠올랐다고 잘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닌 거죠. 오로지 숨을 바라봤다가 딴 생각이 났다. 내가 딴 생각이 났네. 엉덩이가 간지럽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 알람 맞춰놓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다시 숨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해진 시간 3분, 5분을 지키는 것. 그럼 처음에는 이게 지루하시고 힘드시고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요, 시간 낭비 같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동안에 뭘 해야 되는데 차라리 책을 읽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 맛이 가끔씩 느껴집니다. 그럼 이게 맛이 가끔씩 느껴지던 게 조금씩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꽤 좋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럼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네, 공부 전문가로 많은 분들 상담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난 학생, 학부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혹은 에피소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되게 잘하신다. 야, 자녀 교육을 이렇게 꼼꼼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애정을 다해서 시키신다. 이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제가 컨설팅 하고 나서 이 아이한테는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제가 간혹 있었어요. 저 손에 꼽을 정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오셨었거든요. 이 아이가 노트 필기를 안 하는데 문제가 아니냐, 노트 필기법 알려달라.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노트 필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 강의 혹은 이제 어머님들의 모임 같은 데서 뭐를 듣고 와서 요거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아이를 만나고 얘는 그 수준보다 높다. 그거 시킬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태도가 괜찮으면은 선행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아이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 옆에서 말 그대로 진짜 반만 잘해주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몇 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슴 아팠던 케이스는요. 어떤 광역시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광역시에 조금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학력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곳이었는데 초등학교 학급이 23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업 진단평가 결과 부진이 한 40-50%, 그다음 부진 경계가 한 30%.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사실 부진과 부진 경계가 아닌 아이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다 떨어지는 좀 친구들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직접 강의를 해봤고 5, 6학년 강의는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고, 물론 아이들하고 만나면 제가 호흡이 좀 달라지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주의력이 낮았어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그것만 좀 듣다가 조금만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고, 근데 제가 놀랬던 점은 이거였어요.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중에 학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겠어요. 그랬더니 한 명인가 빼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물었어요. 6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너희들 중에 그럼 지금 중학교에 나오는 방정식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진도 뺀 사람 손?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방정식을 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부진 경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부모님은 이제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서는 그냥 선행시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선행하는 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학원에서 진도 잘 빼고 있다, 점수 나오고 있다, 요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부모님께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